이동희 뉴스 정부의 승부. 오늘은 1부에서 먼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하영 한겨레 21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네요. 아, 예. 저희 어디 휴가를 좀 갔다 오느라. 예. 하 기자는 뭐 했습니까? 명절 때 뵙고 지금 뵙죠. 예, 그러니까. 예. 육아휴직이 있다는, 하고 있다는 얘기가. 예, 육아휴직에서 지금 현업 복귀, 지금 카운트다운입니다. 카운트다운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한겨레에서는 이렇게 아빠가 육아휴직 쓰면 눈치 안 줍니까? 아, 전혀 눈치 안 줍니다. 훌륭한 회사군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예. 한겨레 신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주고 속으로는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부장님. 예. 이게 법적으로 보호되는 거죠, 조대진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또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 눈치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죠. 아빠들 다 육아휴직 쓰고 싶은데 지금 그래도 좀 괜찮아졌는데 예. 예전에 쓰려고 하면 너만 애기 있냐? 막 이런 눈빛으로 레이저를 네, 쏘니까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꼴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있는 제도부터 잘 활용을 해야 출산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우선 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2013년입니다. 벌써 6년이 된 사건인데요. 그 고위급 인사에게 성접대를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돼서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고 당시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영상이요. 과연 그 영상 속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가 쟁점이 됐었는데 당시 지목된 것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예. 당시 검찰에서는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다라고 이제 언론이 명명을 했고요. 지난해 7월 법무부에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15개 사건을 다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재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사건 또한 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는 그 경찰이 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영상과 사진 3만 장을 누락했다라고 조사단에서 밝혔고 이것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 김학의 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 와서는 최순실 라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수사가 좀 많이 부실했어요. 그렇죠. 당시 수사를 경찰이 먼저 담당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하면서 29,000개 넘는 사진 파일하고 600개 넘는 동영상 파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에 직접 넘어간 자료들은 일부밖에 안 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게 좀 일부러 봐주려고 한 거 아니었냐라는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론은 무혐의 처분이 났고 그래서 계속 의혹이 있었고 검찰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재조사 시작했고 최근 결과가 발표났는데 하 기자 말대로 증거가 3만 건이나 누락됐다. 네. 이 3만 건 누락은 모든 3만 건 이 증거가 김학의 관련 증거다라고는 또 볼 수 없겠죠.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그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팀장입니다. 지금은 현재 총경인데요. 팀장이 어제 경찰에 나와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예.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매우 상기된 얼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간담회인 만큼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것을 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한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항변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팀장 당시에 진짜 쫀쫀하고 구질구질하다. 네. 이 검찰을 향하는 말이에요? 예, 진짜로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단어를 쓰는 걸 보면. 기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총경의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를 했고 그 수사 지휘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서 했을 뿐인데 왜 이제 와서 부실 수사인 것처럼 우리만 죄인 취급하느냐. 이거를 지금 되게 감정상 기분 나빠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수사 조직도상 검찰이 제일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을 지금 경찰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당시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당시에 이 사건이 덮여지는 과정에서 주체는 경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는 경찰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봤을 때는 경찰에 청와대가 외압을 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기들은 빠지고요? 중간에서? 네, 자기들은 빠지려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쫀쫀하고 구질구질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2013년도 분위기를 좀 보면은요, 당시에 이제 출입했던 기자들도 기억을 할 겁니다. 이때 이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그 수사 주체 경찰 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너무 좀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해도 결과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검찰의 핵심, 그것도 차관 아닙니까? 예. 차관을 경찰이 건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하. 이런 이야기가 경찰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즉슨 뭐냐면 그만큼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나름 무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했다라는 항변이 있었다는 예. 거예요. 당시에도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 동영상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누가 봐도 김학인데 그렇죠. 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이 성적대 의혹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명을 강행했다. 예.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미 좀 파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관련된 후보자의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닌다. 이러니까 진상을 확인해 본 거였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직접 확인해 보니까 동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 그리고 또 영상에 등장한 여자들까지 또 만나서 봤더니 또 맞는 것 같다. 이 사실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 인사에서 배제가 되지 않고 차관이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최순실과 김학의 차관의 관계가 좀 스페셜한 거 아니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김학의 차관의 아내와 예. 그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이제 의심은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와서 최순실 씨는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할 리도 없고 김학의 이 차관 쪽에서도 전혀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뭐 지실이 드러나겠죠. 근데 이 대검 진상조사단이 재조사할 때 김학의 씨를 한 번도 못 불렀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조사를 하려고 여러 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안 나온 이유가 할 말이 없다. 나는 할 말이 없다라는 엄청나게 쿨한 입장인데요. 어쨌든 그 할 말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소환이 안 됐고요. 앞으로도 강제 조사권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김학의 차관이 자진해서 나오지 않는 한 직접 조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장자연 사건의 그 목격자죠. 그 동료였던 배우 윤지호 씨와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 그 장자연 씨가 목숨을 끊은 게 1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학의 차관이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 한 5년 전이고, 그렇죠? 6년 전. 예. 끊임없이 이런 비슷한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조금 더 굳이가 아니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김학의 사건도 어떤 혐의가 적용됐냐면요, 그 특수강간 등의 혐의가 적용됐거든요. 당시에 이 사건이 덮이려고 하는 순간마다 먼저 나서서 기자들에게 알리고 언론에 호소했던 거는 피해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이게 피해 당한 사람은 있는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예. 되게 화가 나는 게 그 피해자들, 김학의 전 차관의 그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사진이 내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 무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찰 검찰이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입장에서는 둘이 매한가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가 김학의 전 차관과 고등학교 선후배 지간이고 또 사법연수원 또 1년 선후배고 그래서 또 당시에 또 검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렇죠. 있었고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포함해서요. 검찰이 당시에 출국 금지를 포함해서 통신자료 압수수색 등 10차례 이상,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에 요청한 이런 수사와 관련된 일들을 기각했다라는 게 경찰 쪽 주장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수사 축소와 관련된 경찰, 검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까지요. 사람들이 현재도 아마 현직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더더욱 이것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에 또 역시 의지가 필요하겠죠. 재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택시 카풀 도입을 놓고 택시와 또 카풀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던 카카오 모빌스 측이 양측이 이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드디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출퇴근 시간 2시간씩만 카풀을 허용을 하고 주말 공휴일은 제외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7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 6시에서 8시 하루 4시간 카풀을 허용하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출퇴근 시간만 허용하겠다. 이 얘기군요. 그러면서 택시업계는 이제 승차 거부 근절, 또 서비스 정신 준수 뭐 이런 거고요. 예, 주목할 만한 점은 택시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가용으로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한다는 겁니다. 택시만 상대로 하는 건. 그렇죠. 예. 그럼 이 플랫폼을 운영한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카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모바일 업체들이 어느 정도 진입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초고령 개인 택시 운전자들은 감차방을 추진한다. 그렇죠. 근데 이거 그 운전자들도 반발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본권이고 자유권인데 이거 뭐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서 운전을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거는 직업의 자유 침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좀 안전권, 그 시민의 안전권을 좀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초고령 운전자들이 개인 택시에 관련된 그 면허를 좀 반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봉합책 같기도 보이는데 완전한 합의로 보이지는 또 않아요. 아직 그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씨가 있어 보이죠. 예. 일단은 그렇죠. 막 되게 그 아이템이 막 되게 따끈따끈한 건데 서로 좀 봉합을 하려고 맞닿은 지점부터 얼른 불을 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 갈등을 해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두 분이나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안이 잘 지켜져서 또 새롭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빨리 나와서 사회적 갈등이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뒤에 좀 인터뷰가 예정돼 있어서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